안녕하십니까.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면접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력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대기업 생산식 출신 현직 전문대 교수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력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죠. 이력서에 원래 이력서가 이야기하는 원래 사고, 사상을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이 지원회사에 입사해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입사 후 수행 업무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자신의 능력과 경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유효적절하게 면접관이나 시스템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문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입사해서 수행하는 업무, 입사 후 수행 업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면접관한테 호감도를 가지고 가부를, 합격, 불합격을 쓰겠다 안 쓰겠다를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서다, 이력서는. 입사 후 수행 업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는 누구나 다 알겠죠. 서로 전형 단계다. 이력서는 자기소개서하고 틀리게 서로 전형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온라인 시스템 지원 시에는 시스템에서 항목별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기준 이상만 되면 합격권이다 아니다를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기준선을 항상 여러분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지원서에도 면접관들이, 회사 관계자들이 볼 때 일부 면접이든 임원 면접이든 관계없이 볼 때 기준 이상만 되면 됩니다. 이것은 합격을 위한 문서가 아니고 불합격이 안 되고자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서류 합격을 위해서 어떤 기준? 아까 제가 기준만 되면 통과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기준만 되면 통과시키기 때문에 보통 10배수부터 16배수 대기업의 온라인 지원할 때는 그렇게 나오죠. 보통 10배수 내지 16배수를 하게 되는데 어떤 기준을 맞추면 우리가 10배수나 16배수에 맞게 될까?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다른 기준은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력서를 보다 보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여러분이 종종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어떤 걸까요?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현장으로 입사하게 되죠. 어디에 배치됩니까, 여러분들? 입사하게 되면. 여러분이 근무하게 되는 현장, 업무와 관련된 역량과 경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자격증일 수도 있고, 관련된 경험일 수도 있고, 동료애도 될 수 있고, 동료애는 여러 가지 무형의 결과니까 그것을 또 확인하는 방법. 보통 봉사활동으로 여러분들 확인하게 되죠. 이력서에서. 뭐든지 현장, 여러분이 지원한 지원 직무라고 얘기합니다.
지원 직무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원 직무와 관련된 역량과 경험이다. 그런데 그 경험이 반드시 관련 경험이어야 된다. 뭐 유사 경험에도 얘기를 합니다. 관련 경험이어야 된다. 통상 면접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경력직 같은 신입사원을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얘기죠. 관련 경험을 쌓던 사람, 관련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경험을 얘기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지원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역량과 경험은 관심도 없고 불필요합니다. 이것은 일회사 때뿐만 아니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지원 직무와 관련된 다른 역량과 경험을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쓸 때, 아니면 또 경험을 쓸 때, 일단 자격증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상담사 자격증 1급을 갖고 있다 치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을 갖고 있다 치는 사람이 생산직에 지원했다. 그러면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불필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사회복지사 1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도 다른 쪽으로 가지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1급이든 2급이든 갖고 있다 해서 거기에 기록을 해놓으면 면접관은 해당 지원 직무에 관련 없는 불필요한 사람이다. 이직할 수 있다. 라는 비호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관련된 지원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된다.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상 경력이 됐던, 경험이 됐던, 아르바이트 경험이 됐던, 회사 경험이 됐던, 관련이 없다. 어떤 친구, 이런 친구가 내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험을 했다고 거기서. 부동산 회사에서 부동산 경험을 했다고 써놨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써놨습니다. 자격증은 아까 얘기했지만 불필요하다 했는데 자기소개서도 그렇게 써놓습니다. 전혀 안 된다. 수상 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직무와 관련 없는 수상 경험, 뭐 창의성 경진이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지원 직무에 절대적으로 관련이 되니까. 토론 이 뒤에다만 나옵니다. 토론 뭐 문화에서 토론 대회 나가서 1등 했다. 상담사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친구가 상담 쪽으로 나가겠구나. 토론을 좋아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을 않고 토론만 하려고 하겠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뒤에도 또 한 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 작성의 원칙,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해보면 지원 업무에 적합하도록 써라. 결국에 입사 후 수혜 업무에 적합하도록 써라 그 얘기입니다. 생산직에 지원했다 하면 관련된 상세 업무를 써야지 수상 경력에 이렇게 쓰는 토론 문화 향상 대회 1등 지원 업무와 관련 없습니다. 돈 쓰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지원회사에 초점화되도록 작성하라. 여러분들 많이 그런 얘기하죠. 카피한다고. 이게 초점화가 안 돼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화학회사에 지원한다고 해서 SK이노베이션에 지원하고 LG화학에 하고 여천 NCC에 지원을 했습니다. 같은 말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은 무슨 회사입니까? 정유회사입니다. 정유회사의 특징 요소가 따로 있어요. 두 번째, 화학회사, 1차, 2차 화학회사 있죠. 각자 특징적인 요소가 틀립니다. 제품을 만드는 회사하고 중간재를 만드는 회사하고는 전혀 개념이 틀릴 수 있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안 드려도 기본적으로 회사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갖고 있는 문화가 따로 있고, 포스코가 갖고 있는 문화가 따로 있고, 예스오일이 갖고 있는 문화가 있고, GS갈텍스가 갖고 있는 문화가 따로 있고, 현대오일뱅크가 갖고 있는 문화가 따로 있다. 틀리다 그 얘기입니다. 회사마다 갖고 있는 특징이 틀리죠. 증유탑을 갖고 있는데 증유탑 부분에 있는 설비 관리 방식하고 다른 회사의 생산 설비가 갖고 있는 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는 이력서로 재구성해야 된다. 지원 회사마다 틀려야 됩니다. 같은 생산직, 같은 제조직을 뽑더라도, 같은 품질직을 뽑더라도 분명히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현직자인 기업이라는 얘기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합니다. 반드시 지원회사에 초점이 되도록 작성해야 된다. 이력서 작성 원칙 세 번째. 요것은 주요 내용을 쓰라고 한 것. 업무 내용과 좀 틀립니다. 주요 내용이 칸이 커서 상세적으로 써라.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내가 경력이 있던 사항에 대해서 업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장성을 해야 된다. 요건 뒤에서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이력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통 양식과 온라인 양식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어떤 것을 주의를 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를 다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내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입니다. 여러분들은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다 적죠. 통상적으로 집 전화가 없는 사람이 많죠, 지원자 중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없다고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화번호하고 휴대폰을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대방의 의중을 알아야죠. 입사에서도 상대방의 의중을 알고 업무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입사 후 수행 업무를 어떻게 적기를 할 것인가, 여기에도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면 연락이 안 됐을 때 전화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전화가 없다고 해서 없습니다 쓰는 것보다는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뭐 모친이든 부친이든 쉽게 연락할 수 있는 분의 핸드폰 번호에도 적어주는 것이 기본에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메일 주소도 기본적으로 인사 담당자들이 여러분이 복잡하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또 써지 말들 은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말, SSAG 뭐 이런 거.
그런 거 돼 있을 때는 좋게 안 보게 돼 있죠.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인사 관리.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쉽고 좋은 그런 아이디를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은 다 그렇다고 치고, 자, 학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학점이 어떤 친구가 이런 사실적으로 이런 게 3.97 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학점이 높은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4.0, 반올림피아 4.0으로 했습니다. 4.0. 그 친구 이 학점 때문에 문제가 얘기가 됐어요. 그건 인사 담당자가 저한테 한 얘기였습니다. 절대 있는 그대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입사를 해서 업무를 수행할 때 품질 업무를 한다고 칠 때 아니면 생산 관리 업무를 할 때 데이터가 3.97 나오는데 4.0으로 반올림해서 올릴 겁니까? 그건 윤리에 벗어난 일이죠. 업무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업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이미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주식회사 요건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앞에 있던 뒤에 있던 분명히 여러분들 확인을 해가지고 써주시기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주식회사 성공 취업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알바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인턴직, 실습생, 임시직 담당 업무는 설비 점검, 지원 직무, 지금 제조직으로 지원했죠. 그러니까 설비 점검, 생산 관리, 안전활동, 도명, 제조직에 관련된 것만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롯데칠성에서 근무한 것은 자재 발주, 입출고 및 관리, 제조직에서도 이 업무를 수행한다 할 땐 쓰는 겁니다. 하지만 제조직군에서 자재 관리나 재고 관리를 안 했을 때는 안 하는 게 좋다. 이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상세하게 있는 그대로를 써줘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은 기계정비 산업기사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겠다.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해요. IT 기호, 아래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자격증을 따는데 그러면 이거 업무와 관련이 없겠네요. 쓰지 말까요? 그러더라고요.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은 여러분들 어떤 업무를 해도 생산 관리 업무든 품질 관리 업무든 해든 문서 관리 안 합니까? 보고서 작성 안 합니까? 발표 안 합니까? 입사에서. 아,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도 자격증 외에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고 오토캐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포토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어는 관련 없겠습니까? 최신 기술을 습득하려면 외국 매뉴얼을 보게 됩니다. 취미는 다이어리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조직 포스코다. 포스코에서는 족구를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운동이라고 써놨어요. 운동, 취미를. 운동, 어떤 운동입니까? 확실하게 족구, 뭐 등산 확실하게 써줘야 됩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점심 휴식 시간이나 업무 끝나고 팀워크를 위해서 하는 운동들이 있죠. 뭐 등산을 한다. 거기에 관련된 거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족구 다치면은 나는 스쿼시가 최고 좋아하고 두 번째 등산하고 세 번째 낚시 좋아하고
네 번째, 뭐, 조깅 좋아하고, 다섯 번째, 족구 좋아한다. 그럼 그 회사가 족구면 족구를 써야 됩니다. 전혀 내가 싫어하고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쓰기는 뭐하지만 그 회사에서 좋아하는 회사 문화에 맞는 운동, 취미 활동도 그 회사에 맞도록 내가 맞춰서 가야 됩니다. 특기도 그 회사의 문화에 맞도록, 문화에 맞는 업무 성격에 맞는 특기가 되어야 됩니다. 설비 관리 노트 작성하기. 메모가 반드시 필요한 거지 아닙니까? 조립, 분해. 여러분, 그 회사의 업무에 맞는 취미나 특기가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준비에 맞는 수상 내역이 돼야 되고, 연예 활동도 그래야 된다. 국토 순례 참여. 이거 업무와 관련이 있죠. 끈기를 배우고, 책임감을 배우고, 동료 의식을 배우고. 창업동아리 좋지 않습니까? 봉사 좋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온라인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포스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력서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앞에 2020년도 하반기에 지원을 하려면 2020년도 상반기, 2019년도에 상하반기 모집 공고를 한 번씩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회사가 어떻게 앞으로 채용을 어떻게 하겠구나가 보게 됩니다. 보다 보면 이렇게 모집을 하게 돼요.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필수, 고교, 전문대, 4년제 관계없이 모집을 하겠다 그 얘기죠. 어떤 모집입니까? 금속, 기계, 전기 분야 전공 졸업자 내지 졸업 예정자. 학력은 빠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비공제, 전공자의 경우에는 금속, 기계, 전기 분야 자격증을 보여야 된다. 천정 크레인 분야는 지금 요거는 운전정비, 제철소 내에서 운전정비 분야였지만 크레인 분야는 천정 크레인 운전 기능 자격증을 보여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필수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무작정으로 있다고 해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몇백 대 1이 되는 회사에선 필수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천정 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얘기를 하니까 천정 크레인 지원을 했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최종 합격까지 가기가 쉽지 않더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 나의 강점이 뭔가 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강점이 더 많고 강력한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대사항을 아주 눈여겨봐야 된다.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봉사활동 적극 참여자. 봉사활동 참여자를 얘기한 거 아니죠? 적극 참여자라는 얘기가 뭡니까? 시간도 많이. 그동안 입사한 직을 보면 100시간은 기본이에요. 300시간이 막 300시간. 적극적으로. 또 적극 참여 중에 시간만 많이 했다고 해서 적극 참여입니까? 연속성이 있는 참여. 취업을 하기 위한 참여가 아니고 진정으로 희생과 배려를 배우는 참여. 이것이 적극 참여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자격증, 어학 자격 보유죠. 군 부사관 이상 전역자. 우대로 대판.
가산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요것은 기본이죠. 가산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별화되려면 가산점 되는 부분이 얼마만큼 내가 확보를 하냐에 따라서 서로 통과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포스코뿐만 아니고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모집 공고, 회사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자격증을 딸 것인가, 그것이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 그러면 포스코를 가려고 준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격증, 그렇죠? 전공, 봉사활동, 강사 자격증, 어학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연락처 얘기 드렸죠? 휴대폰이나 자택전화도 놓아야 된다. 이걸 얘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잘 보시고 작성법을 보시고 이것도 학점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공학인증 프로그램 정도는 학교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내가 졸업한 전공 분야가 공학인증 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있으시면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격증은 이렇게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산점을 많이 받는 우대상에 들어가는 뭡니까? 봉사활동. 자격증도 우대상 가산점이 들어가겠지만 봉사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써주는데 같은 헌혈이다 하면 이렇게 헌혈 2번 할 필요 없이 연속성이 이거 잘 읽어보시면 연속성이 있는 거 같이 쓰십시오. 봉사활동을 매회 뭐 여기서 하루 하고 저기서 하루 했다면 그거 수십 번이면 수십 장을 쓸 겁니까? 300시간 한 친구는 뭐 한 몇십 장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서로 힘들다,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작성법을 잘 보시고 헌혈 같은 건 한번 묶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력사항은 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 한 것은 경력에 들어갑니다. 다만 보험이 처리되었다거나 인정이 되는 경력이 되겠죠. 담당 업무는 아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상세 담당 업무 할 때 얘기와 연봉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용 형태를 보통 이제 요거는 온라인이니까 그러는데 아르바이트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또 알바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연봉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한 달씩 타는 돈을 1년 총 타는 돈 12개월 타는 돈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근무했다고 해서 3개월치 급여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한 달치 기준 평균 금액을 곱하기 10일 하라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세 담당 업무는 이렇게 기계조립, 안전활동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계조립은 내가 이 조립 업무였으니까 조립하다니까 하루에 12대를 조립했다 곱하기 5일 정확한 근거를 대줘야 됩니다. 그래서 월 240대다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안전활동도 마찬가지 하루에 한 번 안전활동 했으면 1회 곱하기 5일 주 4주 해서 이렇게 써주면 좋겠다. 설비관리 마찬가지입니다. 설비 점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도면 설계 및 시제품 제작도 마찬가지다. 분명히 해주시고 요것은 뭐냐 하면 4번 해당되는 것은 주요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산성 향상을 했다던가 수리 업무를 했다던가 개선을 했다거나 창의 활동했다거나 품질 활동을 해가지고 수율을 낸 것, 무엇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활동전과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주요 성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한 활동을 했다 그러면 몇 건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무엇 위에 몇 건, 실질적으로 돼야 됩니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작성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시고, 또 저소득 대상자 이 부분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써야 될 거 안 써야 되지. 지금 아니니까.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혹은 하사의 계층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를 써야 된다. 예전에 하고 지금 아닌데 쓰면 안 됩니다. 예로 쓰면 안 돼요. 다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혹은 차사의 계급자는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에 극복한 사례와 방법을 근거를 대가지고 자기소개 쓰면 매우 좋다. 그건 자기소개서입니다. 예전에 했던 사항은 자기소개서 할 사항이다. 또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하상위 계층이 있는 친구들도 자기소개에서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좀 극복하고 나가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써주면 더 좋은 것이 된다. 그런 부분을 쓸 때 주의할 점은 협동과 협조, 소통, 경청 이 부분도 같이 독선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넣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기소개서 있을 때 또 한번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설명하면 성공취업은 여러분의 역량, 이력서상의 여러분의 역량을 제대로 작성해 주는 데 있다. 프로용 합격에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력서상의 모든 것은 회사 인사 담당자는 필요하니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봉사활동이 됐던 자격증이 됐던 뭐든지 필요하지 않은 지원 직무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이력서에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성을 안 합니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것만 기록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